네, 아유, 안녕하세요. 너무 또 기다리셨죠? 오늘은 부모님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저는 브릿지앤 교육연구소의 대표 김혜원이고요. 이렇게 따라 해야 되는 건가요? 너무 좋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전문 강사님 모시고 우리 어머님들의 아버님들의 궁금증 풀어보려고 합니다. 또 직접 자기소개를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민정 강사입니다. 현재 10살, 8살, 7살의 세 와. 아이의 엄마이고요. 오. 네. 아가씨 같죠? 음. 네, 세 아이의 맞습니다. 엄마이자 그다음에 아이들에게 책을 소개하는 큐레이터의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 성교육에 좀 관심이 많아서 실은 위기 청소년들과 함께 한 7년 정도 같이 있었거든요. 와. 네, 그때부터 성교육 강의를 계속 듣고 싶었는데 네, 제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네, 못 듣고 있다가 열심히 성교육 강의를 우리 브릿지 연구소와 함께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파트너 강사로 활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실은 교회에서는 사모의 역할과 전도사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서 와. 아이들에게 좀 올바른 성교육 제대로 좀 가르쳐주자. 또 우리 아이들에게부터 먼저 적용해보자. 맞습니다. 하면서 네, 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소개를 듣는 것만으로 전문가다. 위기 청소년 쉽지 않은데 네. 7년간의 또 활동과 또 직접 이 다산의 출산으로 인하여 애국자 3명의 아이를 키운다는 게 쉽지가 않고 네. 또 아직 아까 어린 아이들이다 보니까 맞아요. 한창 이렇게 또 성에 관한 다양한 질문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너무 기대됩니다. 네. 기대해주세요. 자, 오늘 제가 또 다양한 질문을 받다 보니까요. 요 주제가 좀 눈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이제 한창 입학하고 아이들이 이제 학교 적응하고 한 학기를 보내면서 이러저런 일들이 있는 이 때쯤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아이들 저학년 네. 학교에 이제 입학해서 이제 1, 2학년, 3학년 되어가는 이 아이들이 요즘에 좀 성교육 빨리 해야 된다던데 뭘 좀 알려줘야 된다던데 옛날이랑 다르다던데 초등학교 이 저학년 아이들 성교육은 뭘 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이 어머님의 질문이 좀 눈에 들어왔어요. 또 새 자녀를 기르면서 네. 아직도 초등 저학년의 맞아요. 부모님이기도 하시니까 오늘 좀 또 꿀팁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저학년 성교육은 좀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저희 아이들이 아무래도 지금 저학년이다 보니까 음. 실은 가장 중요한 거, 네. 가장 질문을 많이 하는 거 바로 엄마 나 어떻게 태어났어? 맞아요. 이거예요. 근데 다른 어머님들하고 저희가 소통을 해보면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도대체 어떻게 얘기해줘야 되지? 갑자기 얘가 왜 이런 질문을 하지? 나 너무 당황스러운데 속으로 뭐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럴 때 어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이가 궁금해하는 부분만 제대로 알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엄마 아이가 어떻게 나온 거야? 엄마 내가 어떻게 생긴 거야?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는 올바른 명칭을 알려주는 게 되게 맞아요. 중요해요. 맞아요. 아이들이 명칭을 알고 모르고 실은 우리가 실제로 이게 뭐야 라고 얘기를 할 때 이건 은경이야 이건 은순이야 이렇게 얘기할 일은 많지는 않지만 네. 정확한 용어를 알고 있느냐 없느냐는 나중에 아이가 이걸 학습으로 갔을 때도 되게 필요하기 때문에 네. 꼭 정확한 명칭을 알려주는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눈, 코, 입, 손 알려주잖아요. 맞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성기도 정확한 이름을 먼저 알려주는 것 이게 첫 번째이고요. 맞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최근에 5, 6학년 강의를 했는데 5, 6학년 아이도 자 우리가 어릴 때는 고추잠자라고 하지만 이제 조금 더 컸으니까 뭐라고 말하지? 근데 정말 한 명도 모르더라고요. 한 명이요? 아니 5, 6학년이면 학교에서 성경 받았을 거고 뭐 이렇게 책도 좀 봤을 건데 근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뭐 거식이요. 거기, 뭐 밑에, 고자, 뭐 이렇게 정말 이상한 용어로 맞아요. 놀리는 것처럼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은경, 은순이란 명확한 명칭을 사실 저학년이어도 이제 학교 들어왔으니까 맞아요. 우리 부모님들 알려주시는 거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 표현은 내 마음의 올바른 개념부터 잡히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부정적으로 놀리는 것처럼 되지 않게 은경, 은순을 알려주는 거 너무 중요한 부분이네요. 네. 그럼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그렇게 아이에게 가르쳐 주고 나면은 두 번째로 이제 아이가 질문한 거에 대답을 해줘야 되겠죠. 네. 너 그게 궁금했구나. 좋은 질문했어. 그래, 맞아. 엄마가 그거 알려줄게. 네, 이걸 되게 부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실 게 아니라 네. 아이에게 정확하게 아이가 엄마 자동차는 어떻게 달려요? 라고 궁금해하면 뭐라고 얘기해 주시겠어요? 자동차는 하면서 어머님 뒤에를 설명해 주실 거잖아요. 네. 그것처럼 동일하게 엄마가 아기가 어떻게 나와요?
아기는 아빠의 몸 속에는 아기씨가 있는데 이것의 이름은 정자라고 해. 엄마의 몸 속에는 아기씨가 있는데 이건 난자라고 해. 아빠의 정자가 엄마의 몸속으로 옮겨와지면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너희를 나타내는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거든요. 네. 여기서 아이들은 또 추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까지만 아이가 궁금해하고 더 이상 물어보지 않는다. 네. 그럴 때는 그냥 거기까지만 설명해 주셔도 되고요. 맞아요. 네, 아이들이 그 다음 추가 질문을 한다면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애기는 어떻게, 어디로 나와? 그쵸. 이런 질문을 맞아요. 할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하겠죠. 그래서 아이들은 엄마, 내가 그럼 어디로 나오는 거야? 막 되게 궁금해 하거든요. 요새는 실은 제왕절개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엄마 배로 수술해서 너로 나왔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원래 아이가 나오는 네, 질이라는 곳이 있죠. 네, 이것에 대해서 아이에게 자연스럽게 설명해 주시면 돼요. 엄마의 몸속에는 소변과 대변 사이에 아이가 나올 수 있는 질이라는 곳이 있어. 오, 질. 네, 정확한 명칭을 또 사용해 주셔야 되겠네요. 네. 네, 이 질은 아빠의 정자가 옮겨지는 곳이기도 하고 10달 동안 엄마가 너를 뱃속에 품었다가 너가 나오는 입구가 되기도 해 라고까지 설명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표정이나 말 억양이 너무 따뜻해가지고 애들 되게 재밌게 들을 것 같아요. 집에서는 안 그렇답니다. 네, 근데 이럴 때 만약에 집에 좋은 그림책이 있다면 그림책을 사용해 주시면 실은 아이들이 훨씬 더 조금 명확하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은 조금 보는 거에 좀 더 맞아요. 명확한 이해가 될 때이기 때문에 맞아요. 정전 환자가 사실 본 적도 없고 그렇죠. 뭔가 궁금할 수 있고 맞아요. 추가 질문이 있는 조금 더 궁금증이 있는 친구라면 요즘 뭐 그림책 너무너무 좋은 거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신체에 관한 거, 생명에 관한 거 그림책도 네. 정말 추천하기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아이들에게 더 많은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그림책보다는 정말 그냥 아이들이 딱 받아들이기 쉽고 잘 되어져 있는 그림책이 요새는 많이 나와 있으니까 예, 그런 것들 선택해서 선별해서 좀 보여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님들 조금 보시면서 따뜻한 느낌이 주어지는 그런 그림들, 또 스토리가 가정에 조금 더 저는 이제 아들셋 엄마다 보니까 남자애들끼리 샤워할 때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스토리라든지 그런 가정에 조금 부합되는 걸로 또 아이가 질문했던 거에 좀 답이 될 수 있는 그런 책을 먼저 보신 다음에 같이 읽거나 얘기 나눠보시면 또 한번 읽어봐 라고 제시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또 이제 마지막 어떤 또 전달이 좀 필요할까요? 저학년들에게. 실은 저학년 친구들이 이제 학교에서 막 적응을 하다 보면 네. 친구의 물건을 빌릴 때도 있고 친구의 몸을 터치하게 될 때도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것을 먼저 집에서 실은 훈련을 하면 참 좋은데요. 그 훈련이 되게 특별한 게 아니라 저희 집을 예를 들어보면 저희 집은 막내가 남자아이예요. 네. 그리고 7살인데 샤워를 하고 난 후에 막 나와가지고 속옷도 안 입고 막 돌아다니거든요. 그럴 때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막내야, 누나들 너의 몸을 보고 싶지 않을 수 있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수건으로 좀 가리고 나와줄래? 맞아요. 은경으로 굳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필요 없잖아? 라고 얘기해요. 이런 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경계 존중이라고 합니다.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 경계 존중이라는 건 꼭 굳이 나의 몸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고요. 노크를 하고 방에 들어간다든지, 누나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빌릴 때 이걸 써도 되는지 물어본다든지. 맞아요. 내가 너를 안고 싶은데 안아봐도 되겠니? 라고 엄마가 물어봐 준다면 네, 이게 바로 경계 존중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게 아이들이 친구들을 만나거나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다른 사람의 물건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을 수 있고요. 친구와 손을 잡고 싶을 때도 친구야, 나 너랑 손 잡고 싶은데 손 잡아도 될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경계 존중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에서부터 아주 작은 거에서부터 시작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요새는 저학년 되면 다 디지털을 휴대폰에 사주시게 되잖아요. 잠깐만. 요즘에는 그 전부터 왜냐면 이제 두 번째 과목 꼭지를 정리하고 그래서 아까 좀 얘기해줬다 치고 이제 제가 조금 걸 마무리하고 이제 핸드폰까지 들어갈게요. 네. 요즘에 확실히 아이들의 경계 존중과 동의 이 교육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학교 사이에서 큰 사건 사고들 또 그게 학교폭력 신고까지 많이 이어지더라고요. 그런 측면에 분명히 가정에서 이게 자연스럽게 엄마가 늘 나에게 물어보고 무언가를 진행했던 것을 기억한 친구는 친구들한테도 꽤 배워져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어머님들이 너무 귀여우니까 아유 내 자식이니까 아이고 이렇게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특히 자기 전에 막 볼 비비고 근데 사실 아이들한테도 가만히 물어보면 아빠 좀 따가워서 싫을 수 있어. 엄마 또 막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사실은 그런 말 하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꼭 물어보는 에티켓, 부모님들이 먼저 이 영상을 보시고 나도 그런 거 좀 실수할 수 있겠다 물어봐야지 라고 하면 아이들은 훨씬 존중받는 기분 드는 것 같고 맞아요. 엄마가 그렇게 하는 걸 봤기 때문에 나도 안 했네 미안해 라고 맞아요. 누나한테 동생한테도 사과할 수 있는 이런 가정의 되게 문화가 밖에 나가서도 이어지는 사회성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 아이들이 조금 저학년이어도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까 핸드폰을 좀 많이 갖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이 경계 존중에 있어서도 디지털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우리가 친구들끼리 너무 좋아서 지금 저랑 대표님이랑 사진을 찰칵 찍었는데 제 네. 동의 없이 사진을 올린다면 제 기분이 어떨까요? 네. 불편할 수 있죠. 맞아요. 근데 친구들, 어린 친구일수록 이런 걸 잘 모를 수 있거든요. 네. 또 내 사진이 어딘가로 퍼지는지 모르는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사진을 찍었을 때 동의를 구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네. 또 다른 친구의 사진을 또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는 것. 네.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안에도 경계 존중이 필요하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 디지털 경계 존중 안에 죄송해요. 뭘 얘기할지 까먹었어. 핸드폰에 뭐 짚어줘야 될 거. 약속. 맞아요. 이제 핸드폰에 핸드폰을 갖고 있는 친구도 있고 안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네. 갖고 있는 친구들은 특별히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보다 어떤 앱을 깔 때는 엄마에게 허락을 받을 수 있도록 네, 그것을 훈련시켜주는 게 굉장히 좋고요. 너무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그렇죠. 네, 시간을 정해주는 것. 그래서 아이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게 되게 좋습니다. 또한 만약에 핸드폰이 없는 아이라서 엄마 것을 빌려야 할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봐야 되겠죠. 엄마의 핸드폰을 사용해도 될까요? 네, 경계 존중이 여기서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럼 엄마의 핸드폰을 빌려줄 때 얼마나 사용할 건지, 어떤 걸 사용할 건지에 대한 엄마의 허락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우리 저학년 친구들에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미 고학년 돼버리면 이제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어려워요. 약속을 지킨다고 해도 그 다음날 또 다시 도루묵되고. 그래서 약간 이렇게 1, 2학년, 뭐 3학년 저학년 때 핸드폰을 사줄 수밖에 없다라면 미리 서약서 이렇게 엄마 건데 빌려주는 거야. 지금 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요 정해진 시간만 쓰는 거야. 새로운 앱을 깔 때는 물어보는 거야. 이런 부분을 지킨다라면 엄마 핸드폰을 사줄게. 이렇게 네. 또 혹시나 지키지 않을 시 이걸 그렇죠. 두 번 어길 시 그렇죠. 엄마한테 핸드폰 반납하는 거야. 이런 약속을 사실 갖고 핸드폰을 사줘야 조금 더 안정적으로 초반부터 틀이 딱 잡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놓쳤네 이거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부터 다시 하면 됩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저학년 아이들과 성교육 시작하실 때 어떤 게 중요하다 우리 총 마무리 한번 해주실까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로 생명 존중에 있어서 올바른 명칭을 사용해야 된다는 게 1번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아이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이들 궁금할 수 있거든요. 네, 궁금해하는 것까지 엄마가 설명해 준다. 네. 좋은 그림책이 있다면 함께 설명하는 것이 더욱 좋다. 네. 네, 세 번째, 경계 존중. 맞아요. 집에서부터 경계 존중을 훈련시켜서 밖에 나갔을 때 우리 아이들이 혹여라도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네.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라스트 핸드폰의 이야기까지 꿀팁을 대방출해 주셨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아이와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소통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정말 날이 좀 더워지고 있죠. 아무래도 또 노출이 될 수도 있고 또 아이들 간에 편안하다 보니까 다양한 좀 갈등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이때에 무엇보다 중요한 성교육, 세상을 살리는 성교육 우리 또 가정에서 자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제가 감사합니다. 또 와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제 안녕. 또 안녕. 만나요. 또 뵙겠습니다. 네.